세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간 IT 리더들이 입을 모아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것. It's humbling and it's amazing. The programmers of tomorrow are the wizards of the future. You know, you're going to look like you have magic powers compared to everybody else. I think it's amazing. I think it's the closest thing we have to a superpower. 바로 코딩입니다. 디지털 세상을 이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건전한 관점도 가지고 혹은 더 나가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가고 이런 영향이 중요해졌는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곳곳에 다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공지능을 비롯해 사물 인터넷과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분석 등의 미래 산업은 하나같이 코딩 작업을 거쳐야 구현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세계 각국은 소프트웨어 필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더욱 강조되고 있는 코딩. 그 특별한 세상을 만나보시죠. 코딩의 매력에 푹 빠진 한 대학생을 만났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하는 오늘의 주인공은 2년 전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수업을 들으며 코딩에 흥미를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와 어플을 직접 만들면서 성취감을 느끼며 코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융합소프트웨어학과 복수 전공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코딩을 사랑하는 문과생 노종원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문과생이 코딩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맨 처음에 아까 어플을 만들고 제대로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때는 원래 전공이 회계학 쪽이었는데 개발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해보면서 사이트도 만들어보고 어플리케이션도 만들어보고 하니까 되게 재미있다라는 게 느껴서 되게 보람차고 해가지고 재밌는 직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진로를 개발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군은 시간이 날 때마다 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며 코딩을 경험으로 익혔죠. 현재는 스타트업에서 웹 개발 인턴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대관이 되게 힘들어요. 해가지고 대관을 하려면은 시간별로 뭘 하는지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대관이 반려돼가지고 그게 너무 귀찮아서 만들었던 그냥 짤막한 기능인데 시간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강제적으로 시간별로 뭐 하는지를 만들어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이거는 저 쓰려고 만든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하면은 대관이 되는 남자들의 센스가 없어서 그 밖에도 웹사이트 계정 연결 로그인 프로그램부터 따줘야 되고 했는데 동아리 프로젝트로 만든 한복과 관련된 종합 플랫폼까지 다양한 도전을 즐기는 힘든 점은 없었을까요?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근데 맨 처음에 되게 질문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문과생들은 코딩하기 힘들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사실 저는 처음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었던 거였거든요. 문과생부터 처음 하는 건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니까 수업 들으면서 할 때는 되게 이론적으로 가르쳐주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 번 놓치면 되게 못 따라오는 게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구글 검색해보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위주로 작게 알아가다 보니까 좀 더 쉬워졌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가 코딩을 공부하며 가장 큰 도움을 받았고 또 최근 많은 열정을 쏟고 있는 활동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7시에 동아리 원들이랑 API에 대한 수업을 하기로 해가지고요. 수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학교 코딩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는 그. 코딩 공부에 도움을 얻었던 동아리에서 작년부터는 매주 한 차례씩 회원들에게 코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강의실을 찾았는데요. 이들의 절반 이상이 코딩 비전공자들입니다. 코딩은 더 이상 공대생들의 전유물이 아니죠. 많은 학생들이 코딩의 재미 때문에 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모바일 메신저와 연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지금부터 20분까지 각자 팀끼리 대화해보고 원하는 거는 지금 목업이 된 팀들은 목업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 아니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다음 3주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군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팀 프로젝트. 컴퓨터의 언어를 익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법을 기르기 위함이죠. 네 팀으로 나뉘어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그 진행 사항을 공유합니다. 로그인 창이 떠요. 로그인 창이 뜨고 추가할 생각이고 이런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작업의 결과물이 도출되죠. 이거 누르면은 모달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코딩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남은 시간하고 그리고 퀘스트 상세 설명. 제가 가지고 있는 자원 같은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만들어 쓸 수가 있다. 내가 하고 생각했던 거를 이게 실현이 된다라는 게 제일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화가들은 붓으로 그림을 그리고 작곡가들은 그냥 음표로 노래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라는 언어로 어떤 서비스에 색을 입히고 그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희도 예술 활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컴퓨터 언어로도 뭔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그게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처럼 코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재미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 종원군은 코딩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코딩이 점점 더 많이 실생활에 들어올 것 같고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게 되고 점점 어린 친구들도 수업을 일찍부터 듣게 되면서 점차 관심 있는 친구들이 더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점점 생활에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되게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코딩에 주목하는 걸까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코딩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며 청소년들에게 프로그램을 제작하라고 권장했습니다. IT계의 전설인 스티브 잡스 역시 코딩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그 이유는 코딩이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부상 중인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코딩이란 일종의 언어 학습입니다. 코드라는 컴퓨터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을 위한 것임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기계와의 소통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기계와 소통을 하려면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야 하죠. 그렇다면 사람의 언어와 기계의 언어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동일 언어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컴퓨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린다면 알아들을까요?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해야 합니다. 명령에 반응하는 컴퓨터의 언어 체계는 조건과 명령문으로 이루어집니다.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문서 작업 후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의 저장 여부를 묻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때 저장 버튼을 누르면 파일이 저장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죠. 아주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도 컴퓨터가 정해진 값을 수행하도록 명령 언어 체계가 적용돼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분야의 기초가 되는 코딩은 생활 속 기계나 전자제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스스로 문을 열고 닫는 자동문.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개폐 시스템에 문을 여는 신호를 보내게 프로그램돼 있고 신호를 받은 문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5초를 기다린 뒤 문이 닫히도록 입력된 설정 값에 따라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가가면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의 동작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음료수를 뽑아 마실 수 있는 자판기도 코딩으로 프로그램돼 있죠. 돈을 넣으면 선택 버튼에 불이 들어온다. 버튼을 누르면 음료수를 내보낸다 같은 명령값으로 작동하죠. 이제 일상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코딩. IT 전문가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코딩이 영어나 중국어처럼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의 언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향후 어떤 분야에 종사하든 코딩을 모르고서는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 미래 산업의 기반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꼽히며 전 세계에 코딩 교육 열풍이 불고 있죠. 미국은 IT 사업가를 주축으로 code.org라는 사이트를 운영, 미국의 모든 학생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무료 코딩 교육에 참여할 수 있죠. 여러 나라들이 국가 정책으로 코딩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선두에선 영국은 소프트웨어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 2014년을 코드의 해로 선포하고 코딩 교육을 초중고 필수 교과 과정으로 지정했습니다. 핀란드에는 코디콜루라는 코딩 학교를 운영, 만 4세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칩니다. 교육부 장관이 직접 수업에 참관할 정도로 전 국민적인 관심사죠. 컴퓨터 과학 과목을 강화시켜서 했던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이스라엘과 인도입니다. 90년대부터 굉장히 강화해서 교육을 했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미국의 나스닥에 등록된 그 업체들 중에서 IT 업체들 중에서 미국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2위입니다. 2위. 영국에서 이렇게 초중고 모든 과정에서 주 1시간 이상을 가르쳤으면 한다라고 권고를 하는 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체육, 그리고 얘는 이제 컴퓨팅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교육 이렇게 5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영국에서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의 필수 교육으로 떠오른 코딩. 우리나라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논리적 사고와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코딩 교육이 실시됩니다.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교육은 논리적,
창의적 사고와 문제 분석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므로 가급적 어려울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미래부는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학교에서 소프트웨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처럼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코딩 교육 시장의 성장성 역시 점점 커지는 추세.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코팅 키트를 개발하는 한 벤처기업. 민승준 대표는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개발자로 활약했습니다. 그런 그가 회사를 나와 어린이 코딩 교육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어린이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코딩용 교재는 많이 나와 있고 교보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제품이 어린이들이 직접 하기에는 제가 작년에 이어서 코딩 강좌를 어린이 대상 그리고 방과 후 선생님 대상으로 많이 했을 때 너무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배우는 사람도 매우 어렵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가 좀 발견을 하고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코딩 교육은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논리적인 사고를 키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코딩 교육 붐이 일다 보니 단순히 장난감처럼 취급되는 제품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죠. 민승준 대표는 아이들에게 논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코딩 키트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형태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10가지의 블록이 있고요. 거기에 서브 블록들을 사용해가지고 색깔의 효과라든가 각종 모양들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안 렌즈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자이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이기, 숨기기 이런 블록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키트는 MIT에서 설계한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통해 움직입니다. 복잡한 코딩 언어를 간단한 명령 블록으로 바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배열해 프로그래밍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코딩에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했죠.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조건문, 뭐고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조건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조건이 참일 때 어떤 동작을 야옹이라는 동작을 하자라는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어린이들이 프로그래밍을 직접 해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가 키트를 제작한 것은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도 코딩 교육을 진행하고 싶었기 때문. 2016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어린이 코딩 교육 표준화를 목표로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빛을 감지해가지고 빛의 세기를 감지해서 화면상이나 동작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부저 소리가 나는 블록입니다. 즉 코딩을 하면서 정답, 오답일 때 삐 소리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블록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이크 블록. 코딩 교육의 목표는 컴퓨팅적 사고력을 가진 창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이들이 직접 사물을 움직이며 체험을 통해 스스로 코딩의 원리를 터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코딩이에요. 저희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순서대로 명령어를 입력하고 지금처럼 뭐 오른쪽, 왼쪽 아니면 앞으로, 뒤로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코딩이라고 코딩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풍차나 엔진이나 만드는 조립도를 따라하는 것 자체가 코딩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조립하지 않으면
완성품이 안 나오는 그런 것 자체가 코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시대에 컴퓨팅적 사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컴퓨팅적 사고는 한 분야에 국한된 단편적 학습에서 벗어나 복합적 사고로 나아가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대의 지네트 윈 교수는 컴퓨팅적 사고가 향후 인간의 사고 체제를 지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죠. 21세기가 요구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핵심 역량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육계의 관심은 이 사고를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주느냐 하는 것인데요. 코딩은 알고리즘을 만들어 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컴퓨팅적 사고라 할 수 있죠. 컴퓨터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사고 체계를 이제 흉내내면서 사실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논리성과 사람이 그동안 사람이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지혜들을 모아 만든 게 이 컴퓨터에서의 그 컴퓨팅 원리,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과학의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뭘 만들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야 라는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는 혁신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능력을 기르는 스팀 교육, 즉 융합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딩 교육, 융합 교육이 더욱 성숙해야 하는 이유죠.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원. 오늘 집에 치킨 산다. 이곳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코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코딩과 드론을 함께 익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종값을 나타내요. 예, 실제 드론을 가지고 그 코딩에 대한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직접 떠다녀가면서 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있게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딩을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현종 대표와 연구진은 4년의 연구 끝에 세계 최초로 코딩용 드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34. 일반 드론과 어떤 점이 다른 걸까요? 드론이 잘 날긴 하는데 가드가 부러져서 이렇게 바람에 이렇게 움직이잖아. 코딩용 드론은 일반 드론과 조종 방식이 다릅니다. 별도의 조종기 없이 프로그램 코딩으로 아이들이 직접 드론의 움직임을 설계하죠. 선생님, 롤만 치는 거 맞죠? 말하는 이미 저희가 기능을 다 구현했어요. 어떤 거? 말로 롤만 쓰는 거 맞죠? 그렇지, 확인키 눌러줘. 조금만 있으면 다 언어로 제가 뭐지? 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뭐야? 롤 값이 앞으로 이 창에 나타날 거야. 그럼 변수 3개 더 만들어야 되지?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코딩 교육으로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아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코딩을 했을 때 막 날 수 있는 거 막 재밌었고, 막 코딩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재밌었고, 조종할 때 막 신기하고 재밌는 많이 움직임이 나오면 재밌었고요. 이것저것 생활에 많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수업을 마치고 문 밖을 나서는 이현종 대표. 그가 찾은 곳은 위층에 위치한 로봇 구설 연구소. 이곳에서 코딩 콘텐츠 전반이 개발됩니다. 소형 드론은 물론
로봇과 상업용 드론까지 함께 제작하고 있죠. 이런 드론들은 이제 진짜 위험해서 이런 드론은 그냥 상해가 바로 사람한테 그냥 닿으면 크게 위험한 이제 그런 쪽이라서 실제적으로 날리려면은 저희가 막 산간지방 그 날릴 수 있는 허가가 난 데를 미리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서 날려야 돼요. 저희가 이것도 이제 자율 드론을 하다가 사람들이 다치게 할 뻔해가지고 되게 위험한 이런 큰 드론들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연구 개발했을 때 만들었던 그런 드론들. 개발한 드론들은 현재 18개국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 전국 80개 고등학교에서 드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드론 코딩 대회도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좀 재미있게 배워야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상현실을 도입한 코딩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죠. 이게 이제 AR 코딩 쪽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코딩한 거 가지고 여기 마커를 카메라로 인식해서요. 얘를 뭐 멈추게 하고 회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방향 회전하게 하고 스피드를 강으로 틀고 천천히 돌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잡한 기술을 단기간에 구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집 비밀번호. 바로 오픈 소스의 확산. 이로 인해 개발 환경에 큰 변화가 일었죠. 근데 예전 같으면은 이제 이런 C 언어라든지 컴퓨터 공학을 배운 다음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저희가 아까 학생 가르치듯이 개발자들 한두 달 가르치면은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도 편하고 더군다나 옛날에는 오픈 소스가 아니었는데 지금 오픈 소스라서 그냥 뭐 가져다가 필요한 것들 다 쓸 수 있고. 옛날에는 소스 하나를 뭐 1억 주고도 팔았어요. 가치가 그 정도니까. 근데 지금은 오픈 소스를 또 이용하면은 그냥 뭐 하루에 필요한 거 다 만들 수 있고. 아까 그 저희가 VR 카메라가 영상으로 전송됐잖아요. 그 기술이 20년 전에는 한 20억, 50억 했어요. 영상을 어떻게 무선으로 전송해서 자기 스마트폰에 뿌릴 수 있느냐. 지금 저희가 30분 만에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필요한 소스를 오픈 사이트 들어가서 얻어가지고 쉽게 구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코딩이 애들 교육에만 쓰는 용도가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쓸 수 있으니까. 오픈 소스를 통해 누구나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제 남녀노소 모두 코딩을 즐기고 코딩 산업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날 오후 이현종 대표를 찾아온 반가운 손님. 예,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이쪽이요? 시제품 회의를 위해 외부 협력업체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두 회사는 힘을 모아 아이들이 코딩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을 기획 중입니다. 얘도 사실 저희가 좀 봐야 돼요. 지금 코딩봇이라는 그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로보링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시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스펙이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변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더 심플하게 하고 핀이 있는 핀들을 다 빼고 차라리 아까처럼 필요한 기능만 더 충실하게 해서 그냥 베이직을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저는 어디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와이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필요해. 그죠? 네. 아직은 조금 더. 일단 베이직만 생각해야 돼. 지금 일단 베이직이 탄탄해야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 이현종 대표에게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이제 웅변을 많이 배웠던 시절이 있었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을 논리 있게 잘하는 친구들이 뛰어난 친구들이다. 그런데 그런 말의 논리를 오히려 프로그램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2의 스티브 잡스, 그다음에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의무 교육으로 채택되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코딩.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코딩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개발자가 아니어도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 그는 자신의 저서 사피엔스를 통해 미래 세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서 써먹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가 예측한 대로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모습은 걷잡을 수 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죠. 인공지능으로 사람보다 똑똑한 로봇이 탄생했고, 사물 인터넷으로 생활의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을 통한 초연결 사회 구축.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물에 지능이 부여되고 인간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자동화 기술은 확산되고 산업 간의 경계는 허물어집니다. 이는 곧 인간 없이도 사회가 순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2020년까지) 15개 국가에서 7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전 세계 7살 이하 어린아이의 65%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범위와 파급 효과가 이전 산업혁명과는 비견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결국 코딩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앞으로 이런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 둘 간의 경제적 격차, 사회적 격차는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로 공교육에서 이것을 강화시키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해외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곳곳에 다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소프트웨어를 모르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뭐 살 수는 있죠. 근데 그러면 그 경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힘들 거라고 사실은 봅니다. 코딩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입니다. 이는 비단 어린이들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성인도 이 물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코딩이 어려운 어른들을 위해 재미있는 코딩 학교를 열었다는 최은희 씨를 만나봤습니다. 디지털 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은 코딩을 쉽게 받아들이지만 성인에게 코딩은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했죠. 연결해 주십니다. 근데 코드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컴퓨터 언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들만 알게 된다면은 얘가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는 몰라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걸만 알아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세부적으로 처음부터 깊게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계속 흥미를 붙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국문학 전공자로 뒤늦게 코딩을 배우며 누구보다 초심자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된 은희 씨. 성인 코딩 교육의 대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이 목적입니다.
낙오자가 없도록 실생활에 쓰이는 전자제품을 직접 만들어보며 흥미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얘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준 데이터 오늘은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한 무드 램프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가운데 홈이 있어요. 피복한 부분 있죠? 여기 보시면 해야 돼요. 피복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보시면은 5V 적혀있는 부분에는 빨간색 선을 대고 황토색 부분을 대고 납땜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혼자서 하시기는 힘드실 거기 때문에 두 분이서 같이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희 씨의 설명대로 열심히 부품과 전선을 납땜하는 사람들. 램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코딩의 개념을 잡아갑니다. 이제 RxD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디지털 3번 핀에다 꽂아주시는데요. 이걸 차례대로 다 꽂아주시되 가장 끝쪽에다가 빼주세요. 이 넣는 선을 가장 끝쪽에다가 맞춰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은희 씨의 설명대로 따라하다 보니 어느덧 그럴듯한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코드를 입력하면 끝. 오픈소스를 에디터에 붙여넣으면 나만의 무드램프가 완성됩니다. 영어로 치면 토익이 아닌 생활회화를 가르친 셈이죠. 아니요, 저는 너무 어려워서 처음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흥미는 계속 생기더라고요. 네. 직접 뭐 학교에서 하는 건 되게 이론적인 게 많은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더 마음도 와닿고 그다음에 더 신선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점이 있어서 초심자들이 배우기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종 목표는 스타벅스처럼 이런 메이킹 코딩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카페처럼 자리 잡아가지고 오늘 뭐 커피 마시러 가는 대신에 일로 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자기 거 하나씩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거를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저희 최종 목표거든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동물병원. 여기 코딩 프로그램을 일상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사육 인구 1000만 시대. 이들을 위해 이태영 씨는 모바일 앱을 이용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 애플리케이션은 과연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보호자분과 수의사를 연결해주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호자분들이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이게 사람도 아기를 키우면서 좀 불안한 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감들을 빠르게 해소하고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이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게 수의사들이 직접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 잘못 퍼진 정보로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 피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는 태영 씨.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죠. 네, 이 개공공이라는 곳에서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흔한 질문 같은 경우는 피부병 질문이 많고 아니면 행동학적 질문, 이제 질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메신저 서비스와 방식은 동일합니다. 보호자가 동물의 증상을 메시지로 보내주면 수의사가 답변을 해주죠. 만약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있다면 지역 동물병원으로 연계까지 해줍니다. 주위 보호자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고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 고객이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아껴진 부분을 병원에 이제 조금 더 투자할 수 있고 또 의료 시설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앱을 매개로 수의사와 반려동물 보호자와의 거리가 좁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용한 앱의 개발자는 누구일까요?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스타트업 기업. 지난해부터 모바일 기반의 반려동물 의료 상담 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 주인공은 32살의 젊은 기업인 최승용 대표. 그 역시 어릴 적부터 강아지를 키워온 애견인이죠. 기다려. 반려견 때문에 앱을 개발하게 됐다는 최승용 대표. 야, 너 똑똑해졌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제 골든 리트리버다 보니까 이중모예요. 그래서 이제 털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차가운 신발장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더워서 그러는 거다. 또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차갑게 해주고 좀 실내 온도를 낮춰주고 얼음을 갖다 주고 약간 이런 방식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뭐 다른 걸로는 뭐 이제 주인의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다, 신발의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한 그 온도를 낮춰주는데 좀 중점을 뒀는데 애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반려견은 감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따르다 증상이 더욱 심해진 것이죠. 이를 눈치챈 수의사 지인이 병명을 알려준 덕에 그의 반려견은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최승용 대표는 앱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그에게 프로그램 개발은 멀고도 험한 길이었죠. 이태영 수의사와 지인 프로그래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앱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딩은 정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개발자가 아니고 만약에 기획자고 뭐 내가 대표라고 해서 그쪽 부분을 전혀 몰라도 된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 사람이 시작했던 조촐한 사업은 어느덧 10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코딩을 통해 제2의 인생을 만나게 된 거죠. 반응이 좋아 올 하반기에는 앱 리뉴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리뉴얼하는 거 있어서 기획회의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 점검을 하면서 이제 개발 한참 진행 중에 다시 업데이트가 돼서 그러니까 로직이 바뀌지 않게 지금 기획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이제 그 기획 쪽에서 좀 완성도를 높이는 게 일을 두 번 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에 좀 집중을 해주시고 개발팀에서는 최대한 의견을 좀 수용을 해주시고. 전 세계 앱 시장은 2021년까지 7천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코딩의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이스라엘처럼 스타트업이 근간이 돼서 뿌리가 되어주고 스타트업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뭐 신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코딩은 지금 뭐 배우는 게 좋죠. 많이 배워놓고 그리고 기본 정보들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알아놔야 되고.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딩 열풍. 이제 코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수한 IT 인재를 배출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지금 교육 인력,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이 매우 지금 중요하고요. 우리 교육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딩 교육이 어떠한 스킬 교육, 직업을 위한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그런 스킬 교육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으면 안 되고요.
이걸 통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세계를 이해하고 관점을 갖고 이런 역량을 가지는 쪽으로 몰아야 됩니다. 공유하고 협업하고 발표하고 그런 과정을 교사나 사회에서 지원만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교육에 어떤 여러 가지들을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딩은 IT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능력입니다. 2015년 한 조사에 따르면 코딩 능력이 있어야 하는 일자리는 약 700만 개에 달했죠. 그리고 그 수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의 언어, 코딩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